이번 시간에는 복지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다음은 효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율은 어떤 뜻일까요? 효율의 개념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고 또 다른 물체에 작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다시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 아웃풋과 인풋의 에너지의 비율을 일반적으로 효율이라고 하며 에너지 전달의 양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의 단위, 시간 단위의 변화인 파워의 비율로 효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에 의한 경우를 기계 효율, 열기관의 경우를 특히 열효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말은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또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효율의 핵심적인 의미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 어떤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효율은 평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두 가치의 대체적인 관계, 즉 평등 가치의 추구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사회복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책적 성질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광의, 다시 말하면 넓은 뜻으로 보는 것이죠. 영어로 본다면 광의는 매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을 보는 것이나 만원경으로 보는 것을 바로 광의의 뜻,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협의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은 사회사업 또는 협의의 사회복지로의 국가자치단체의 정치적 배려 및 정책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협의로 바라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로 보는 것이죠.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것이고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의 사람을 바라보는 이 부분이 협의, 매크로가 아닌 마이크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든 바로 민간 활동에서 비롯된 자선 사업이 사회 사업으로 바뀌어져 자본주의의 고도화로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국민, 주민, 복지를 중시한다고 하는 그 맥락, 중시한다고 하는 정치 자체의 변화 가운데 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원래는 민간 사회 사업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일까요? 원래는 민간 사회 사업에 관한 통제, 다시 말하면 관리, 그리고 지도, 조성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 사업의 공용화, 그리고 국영화의 진전을 도모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시책, 다시 말하면 계획 전반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입법, 행정, 재정에 대한 지도 및 계획을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에 대응해서 용어도 협의에서 광의로 이행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협의라고 하는 마이크로에서 광의라고 하는 매크로로 이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효율과 복지사회에서 볼 때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효율의 의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서 평등가치를 구현하는 데는 성공했더라도 이 정책이 국가 경제에 큰 해를 주어서 재분배할 자원 자체를 크게 줄인다면 이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 충족의 기관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욕구라고 하는 단어가 need인데 여기에 s자를 붙여가지고 needs라는 단어로 꼭 기억하시면 좀 더 이해의 폭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니즈에 대한 충족의 기관으로서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복지 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복지라고 하는 그 맥락은 이 복지와 경영의 두 융합된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하고 매우 소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사회라는 것을 볼 때 산업사회란 좁게는 공업사회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가 기계공업 등 산업화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보편화함에 따라서 산업사회로 옮겨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생활 양식과 제도들이 조직화된 사회를 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기계화와 또 관료제의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로 과학기술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이 커지며 기능이 전문화하고 노사관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도시가 팽창하고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사회 속에 나타난 또 조직 속에서 나타난 조직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기계화라는 거라든지 관료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것이 지배적인 사회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매우 의미 있고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보아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독점의 일반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에 대한 국가 역할의 증대, 다시 말하면 기술 진보와 설비의 근대화에 의한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불안정 고용과 구조적 불안전, 다시 말하면 각종 조직의 관료제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독점의 일반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산업사회의 나름대로 논리적 전개로 각종 산업과 문명의 비약적인 발달을 초래케 했고 물질적인 풍요와 다시 말하면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득이 있고 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산업사회의 전개는 인구와 자원과 공의 문제로 비롯해서 빈곤과 불평등, 고용의 불안과 실업, 각종 조직의 관료제화, 그리고 소외된 노동, 계급의 대립과 노사 분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사회 체계의 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산업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득이 있고 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득을 찾았다면 또 우리는 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남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득이 있다면 실이 있다는 것, 득과 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은 바로 산업사회 논리의 구체적 전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한 귀결이 뭘까요? 바로 산업사회의 논리적 핵심을 이루는 것은 효율을 추구하는 집합주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운동을 가리키기 위한 다양한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주의, 이즘에 대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며 종종 국가 또는 기타 집합단위에 의한 비소유권적 통제 혹은 기업 조직체를 나타내는 뜻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합주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사전적 의미나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좀 더 이해해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집합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스터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합리주의이고 경제 합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내용으로 하는 수단적 합리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래의 사회는 생활의 질,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는 모든 사람이 수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추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기업가는 그들이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을 때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며 위험하거나 위조 상품을 팔거나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다면 복지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발전에 노력하는 것은 곧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의 확보와 안정과 더불어서 능률을 향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웰페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복지 경영은 사업주가 원종주의에 의해 그 근로자의 안락과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웰페어 매니지먼트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고 그리고 융합된 학문으로서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이제는 복지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존적이고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하고 후원자에 의존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모금회라든지 그런 펀드의 모금 속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진 이 상황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복지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홀로 서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융합은 바로 복지와 경영의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온종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종주의는 뭘까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가족적인 관계, 즉 다시 말하면 부자의 은혜라고 하는 정, 다시 말하면 부자의 은혜의 정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 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시대의 인도적 친권주의의 이름으로 이 온종주의가 제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1874년에 성립한 공장법은 사회 개량가 애슐리 경의 온종주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종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온종주의도 한번 개별적으로 온종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개별적인 스터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어떠한 전체적인 복지 경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나 또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길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분적인 예속 아래 자본가가 노동자를 복종하게 만드는 봉건적 고용제도나 또는 그와 같은 고용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온종주의는 온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노동자를 현혹시켜서 근로능률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온종주의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질, Life of Quality라고 하는 이 퀄리티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다 질을 우리 많이 따지는 시대를 왔죠. 그래서 이 Life of Quality의 이 삶의 질은 바로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조건의 예는 주거 장소, 그다음에 기초 생활비, 직업, 여가 등이고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의 예는 바로 친구의 관계고 관심과 사랑, 자존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 학생의 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 환경의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교육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과는 달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지가 다르므로 특정한 사람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이 누리는 식사나 주거, 안전, 그리고 자유 및 권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지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으로서 끊임없는 변화, 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현실주의자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오늘이 있고야 내일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